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드니에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호주 중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0mm의 비가 쏟아졌고요. 현재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 웨일즈주, 빅토리아주 일부 지역은 이미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호주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저기압이 형성돼 있고 기온도 내려가 일부 지역에서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주말 내내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퀸즐랜드 주에서는 골드코스트의 최근 미스터리 감염 사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2건의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총리는 오늘 2건의 새로운 사례가 자가 격리 중이며 보건당국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팔라쉐이 주총리는 보건당국이 여전히 골드코스트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스콜리즈가 다가옴에 따라 더 높은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감염의 첫 번째 사례는 백신을 1회 접종한 퍼시픽 파인즈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최대 6일 동안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번째 골드코스트 사례는 우버 운전기사로 카라라 출신의 50대 남성이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완전 접종률이 90.6%를 돌파한 가운데 286건의 새로운 지역 감염 사례를 기록했고 빅토리아주에서는 1115명이, ACT주에서는 15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NSW주에서는 당초 12월 1일로 계획했던 규제 완화를 11월 8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도입과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12월 15일이나 접종률이 95%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생필품 구입을 위한 슈퍼마켓 출입은 가능하지만 식당과 짐, 비필수 소매점을 입장할 수 없고 예비를 위한 종교 장소의 출입은 허용됩니다. 11월 8일부터 완화된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우선 가정방문 초대 인원의 제한과 1000명으로 제한됐던 야외 모임의 인원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출 수 있고 실내 수영장이 전면 개장됩니다. 사업장 실내 거리두기 제한이 당초 4평방미터당 1명에서 2평방미터당 1명으로 완화되고 요식업 그룹 예약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허용되며 경기장과 극장, 영화관 등은 모든 허용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테마공원과 동물원은 2평방미터당 1명으로 규제됩니다. 반면에 체육관과 댄스 클래스는 20명으로 인원 제한이 유지되고 마스크는 12월 15일 혹은 백신 접종률이 95%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호주 백신 접종률도 지난 주말 80%의 이정표에 도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그동안 메디케어로 커버하며 무료로 실시했던 PCR 테스트를 12월 31일부로 종료하고 개인 부담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11월부터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전기차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전기차 구매 장려금 정책은 도입하지 않은 데다가 배기가스 배출 기준도 도입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 충전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판적인 태도를 일관해왔던 총리는 글래스고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돌연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기차 투자 전략을 발표했고 태도 변화에 대한 언급은 일절 삼갔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미래연료기금 1억 7,800만 달러를 투입해 2억 5천만 달러로 확대하는 미래연료 및 차량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탄소량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확대된 미래연료기금은 전기차와 수소차,
공공충전 인프라 확충과 중장비 차량과 장거리 차량 테크놀로지, 상업용 차량군, 가정용 스마트 충전 등 4개 주요 투자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부는 전기차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차량의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넷제로 계획이 근거한 모델링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자 한국 방문 비자 업무가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 시드니 총영사관은 단계적으로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락다운 종료 후 민원 업무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단계의 방문 예약은 11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예약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로 영사민원 24를 통해 실시됩니다. 그 외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1시에는 기존대로 방문 민원 선착순 접수가 진행되며 오후 시간대에는 비자 접수가 불가합니다. 2차 단계의 방문 예약 시작일은 12월 1일 수요일이며 오전 9시에서 12시에 실시되고 미예약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 꼭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호주 부동산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언제 정점을 찍고 하락은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주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호주의 집값이 내년 9월경 정점을 찍고 그 후 약 5%에서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주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빠른 이자율 상승 가능성과 주택 구입 능력의 악화, 매물 증가를 꼽았습니다. 10월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5%로 브리즈번이 차지했으며 애들레이드와 호바트가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퍼스는 0.1%로 하락했고 주로 봤을 경우 NSW주는 2.1%, 퀸즐랜드주는 1.9%, 서우주는 0.1%였습니다. 10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집값은 평균 21.6% 올랐습니다. 시드니의 단독주택 가격이 무려 30.4% 껑충 뛰었으며 아파트는 13.6% 올랐습니다. 멜번의 경우 단독은 19.5%, 아파트는 9.2%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기술 이민자들의 호주 입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호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 이민자들이 올해 안에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2일 기준으로 호주의 16세 이상 성인의 백신 완전 접종률이 81.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80%를 넘긴 시드니와 멜번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 직계가족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반면 기술 이민자와 유학생 입국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연말 이전에 기술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싱가포르인을 무격리 입국하도록 허용할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가 가기 전 해당 정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호주는 주 경계 봉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90%를 달성해야 주 경계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럴 경우 내년 2월경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 효과에 관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NSW주 보건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델타 변이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숨지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16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7일 사이 백신 접종 완료자 인구 10만 명당 49.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미접종자는 561명이 감염돼 11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망 또는 중환자실 입원율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 10만 명당 0.9명이었지만 미접종자는 15.6명으로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NSW주 최고보건자문관인 캐리 챈트 박사는 특히 젊은 층의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감염률이 낮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으며 백신 미접종 젊은이들은 감염률과 입원율 모두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코로나 상황과 전기차 소식, 부동산 소식 등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